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할 차명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익숙한 물건인 돈이나 그리고 가장 이미 되게 익숙한 공간인 직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오늘은 특히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관계,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가상의 인물인 A의 독백을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다. 아쉽게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 우리는 소위 랜선 친구라고 하는 인터넷, 정확히는 SNS로만 아는 사이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를 매우 가깝게 느낀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친구를 가깝게 느낀다고 하면 분명 어이없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현실의 친구들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안다. 서로 숨기는 것 없이 각자의 일상, 생각, 감정을 SNS를 통해 남김없이 털어놓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진으로, 때로는 글로, 어떤 격식도 거칠어도 없이 솔직한 서로의 모습을 나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생각이 잘 맞는다. 내 생각이 바로 그 친구의 생각인 것 같다. 우리는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일에 기뻐하고, 같은 일에 분노한다. 그의 SNS 이웃들과 나의 SNS 이웃들도 비슷하다. 어떤 가식도 없이 낱낱이 서로를 털어놓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잘 통한다. 이렇게나 마음이 잘 맞는데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난다는 게 꼭 그렇게 중요할까? 이미 우리는 많은 일들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굳이 차이를 두고 편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가 A의 독백인데요. A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A는 되게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의 젊은 세대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A의 면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SNS를 쓰긴 쓰지만 현실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만 SNS를 써. 인터넷으로만 만나는 친구 같은 건 나한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A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자기의 일상이나 생각을 낱낱이 전부 SNS로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런 분들도 직접 사람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SNS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텍스트나 이미지로 그 얘기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한 느낌을 받지는 않나요? 혹은 정말로 친구를 현실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뭔가 부딪히고 말싸움을 할 것 같은 주제는 피하고 늘 비슷하면서도 서로 하하하고 웃으면서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진 않나요? 이것들은 사실 전부 같은 맥락 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관계 맺기의 방식이죠. 그건 모든 종류의 거리를 뛰어넘는 관계 맺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시선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상대와 말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맺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떠한 저항도 부딪힘도 없는 관계 맺기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투명사회라고 부릅니다. 투명사회는 사실 피로사회로 유명한 철학자 한병철이 제시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투명사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정적인 느낌? 아니면 긍정적인 느낌? 제 생각에 저는 이거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느낌이 좀 더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소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 투명성이라는 말이 되게 좋게 쓰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나 아니면 기업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볼 때 그때 우리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이때 투명함이 뭘 의미하냐? 투명함은 믿음, 그리고 신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낱낱이 다 보여주는 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즉, 눈으로 보여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얻고 싶다면 투명해져라. 투명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투명함은 단순히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 그 이상의 것이 돼요. 즉, 하나의 통제처럼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제 투명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타인이 볼 수 있게 드러내고 나 역시 타인의 모든 것을 보고자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통제적인 투명함이 누군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투명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저 SNS에 어떤 관계가 서클이 있는데 거기 내가 포함되고 싶어요. 사람이 누군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욕구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당연히 투명해져야 하고, 근데 자연스럽게 내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관계 맺기의 자발적인 욕망이 투명해지기의 자발적인 욕망으로 전환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투명함의 욕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투명함의 욕망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나를 전시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으로 우리 일상의 순간들, 내가 뭘 먹었고, 어디 놀러 갔고, 어디서 잤고,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요. 또 짧은 글들, 짤막한 글들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또 낱낱이 다 드러내죠. 그러니까 가령 요즘에 좀 맛이 별로더라도 눈이 즐거운 음식이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팔리는 경우가 있죠. 이게 얼마 전에 그 백종원의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식당이 있는데 맛은 별론데 가격은 되게 비싸요. 근데 손님이 계속 와요. 왜? 음식이 예쁘거든. 그래서 여기 오는 손님들은 그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딱 올리고서 아 너무 예쁘다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오는 손님들인 거예요. 근데 백종원은 여기서 굉장히 분노를 하죠. 아니 음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래도 맛이 먼저인데, 하지만 가게 주인들도 자기들의 분명히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그렇게 예쁜 걸 바라고 SNS에 올리고 싶어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 가게를 열었고 그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굉장히 둘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음식의 본질이 뭡니까? 뭘 위한 거죠, 음식이? 먹기 위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되게 사회 통념적으로는 사실은 맛이 사실은 음식의 고유한 성질인 거예요. 맛있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음식의 고유성마저 무너질 정도로 맛이라는 음식의 정말 고유한 가치보다도 어떻게 보이느냐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보여주는 것의 가치가 그만큼이나 중요해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즉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글이 담고 있는 의미보다도 그 글이 얼마나 직관적인가를 따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표현이 쓰였다. 그러면 그건 나한테 있어서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되게 여러 번 생각을 해야지만 간신히 이해가 될락말락하다. 그것도 나한테 있어서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간적인 입장에서 쓰였거나 아니면 뭔가 확실하게 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는 글이다. 이것도 내가 나한테 있어서 좋은 글이 아니에요. 대신에 광고 카피처럼 짤막하면서도 표현이 정말 감각적인 글, 그리고 메시지가 아주 단수 명쾌해서 한눈에 딱 봤을 때 딱 단순한 그 느낌이 딱 오는 그런 글들, 이런 글들이 각광을 받죠. 그러니까 요즘 책들을 보면은 저희도 요새 출판을 준비하면서 이제 책들을 많이 지금 잘 나가는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트렌디한 책들은 점점 더 두께가 얇아지고 글들은 점점 더 짧아져요. 사람들이 더 이상 긴 글을 보고 싶지 않아 해요. 글들 또한 무엇을 담고 있느냐보다도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보이는 것의 가치, 즉 전시의 가치가 다른 가치들을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는 사물의 고유한 성질은 모습을 감추고 사라지고 어떻게 보이느냐만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사람들이 어떠한 대상, 그게 텍스트든 물건이든 일생의 순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무엇을 마주하건 간에 한눈에 딱 보고 딱 알 수 있는 그런 속도의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가 차근차근 봐야 되는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그런 대상들은 그 거리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한눈에 딱 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차이가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난 훨씬 나한테 이게 더 감각적인 걸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돼요. 훨씬 많으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즉, 투명함은 모든 걸 단번에 꿰뚫어야 합니다. 그건 절대 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바로 투명함의 욕망에서 나온 특징인데, 그 속도를 높이려면은,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속도를 높이려면은 사실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빨리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빨리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의 모든 걸 알기 위해서 정말 간단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부터 같은 것끼리 만나게 하면은 이 문제가 정말 쉽게 해결돼요. 우리가 나하고 이질적인 사람, 이질적인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되게 망설이고 버벅이고 시행착오를 해서 거듭하죠. 난생 처음 보는 음식 앞에 있을 때하고 햄버거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는 계속 이렇게 버벅거릴 거고, 햄버거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바로 내가 이미 맛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너무 익숙한 사람 그냥 바로 다가가지만, 나하고 피부색이든 종교든 뭔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대신에 나하고 같은 것을 만날 때 우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딱 만나면서, 그러면서 일체감, 나하고 이 사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고 정말 딱 와. 그 일체감을 만끽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함의 커뮤니케이션은 부정하는 것, 저항하는 것, 거부하는 것, 거리감을 배척합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냐? SNS입니다. SNS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상대와는 이웃을 맺을 수 있죠. 대신에 싫어하는 상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차단을 할 수 있어요. 내 말과 생각과 엇갈리는 사람,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낼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싹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제 또 SNS 이 서비스 자체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만 엮어줘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들 뭐예요? 보고 싶은 세상의 측면은 다 보게 돼요. 왜냐면 쟤도 이렇게 말하고 나도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다. 내가 지금 정확히 세상을 딱 이해하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냐? 선거할 때 드러납니다. 페이스북이나 SNS 타임라인을 쫙 보면은 이 친구들이 다 지지하는 후보가 비슷해요. 내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분명히 이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표는 얻겠지. 이게 딱 그려져요. 근데 표를 까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밖에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지?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후보 지지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만큼 빠르고 쉽게 친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나와는 다른 상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환경에 성장했고 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러한 타자와 소통하는 능력은 점차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누군가를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어찌할 줄을 몰라요. 인터넷에서 늘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 너무나 편안하지만 현실에서 나하고 다른 종류의 이말 딱 맞췄을 때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제 아무 말도 어쩔 줄 몰랐는데, 근데 사실 세상에는 당연히 나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보다 나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자와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즉 내가 어떤 공적인 영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투명성의 욕망은 타자를 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 맺기의 방식입니다. 사실 근데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 투명하게 볼 수 없잖아요. 어둠 속에서 이제 막 벽을 더듬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어울리면서 또 추측하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불완전하게나마 상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려고 하죠. 친구를 새로 사귈 때도 그렇고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가 가장 익숙하게 느끼는 가족에게조차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낯선 모습을 점점 발견하고 그럼에도 계속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하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불투명함, 거리감, 부정과 실패, 저항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타인을 마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SNS가 탄생하고 나서 우리는 투명한 타인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도 투명하고자 하죠. 그 만남에는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과 같은 종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만나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도 저항도 없고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이 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딱 돼요.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어떠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내 옆에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있을 때 내 키가 작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하고는 다른 타자하고 내 몸이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구나, 나는 어떤 인간이구나를 규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SNS 공간에서는 우리는 아무하고도 충돌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같은 것으로 쓱 연결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벽과도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 자신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그저 관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대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그대로 싫어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과도 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설명할 수 없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러한 투명한 관계 맺기의 방식이 이제 SNS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실로도 그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사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생각이 갈리는 민감한 주제들, 정치적인 주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피곤해요. 그냥 늘 하던 얘기 하면서 하하호호 웃고 그러면서 즐겁게 헤어지고 싶어요. 어떤 저항과 이런 걸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또 현실 속에 나하고는 정말 다르게 존재하는 수많은 타자들, 그런 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어요. 내 문제 아닌데. 또 나하고 늘 비슷한 사람만 찾아서 늘 비슷한 주제,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는 주제로만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 그거를 한명철은 나 자신 속에서 익사한다, 빠져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생각에 파묻히고 내 감정에 파묻히고 결코 타자를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음에도 세상에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나는 충분히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정확히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안에 빠져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타자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투명하고 빠른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만을 쫓을수록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세상은 우리의 손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설령 우리가 온몸이 부딪혀서 바스라지는 고통일지라도 애인과 깨지고 친구와 갈라지고 그리고 어른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타자와 마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